안녕하세요.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한 덕에 지혜를 얻은 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선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저의 경험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일을 선택할 때뿐만이 아니라 저의 잠재 능력을 찾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에요. 저는 대학 때 역사를 전공하면서 교직 이수를 부전공으로 했거든요. 나름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제가 대학 때 공부를 정말 안 했는데 정말 유일하게 교생 실습은 A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만 하면 이제 교직이 이수되는 상황에서 교직 이수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이유는 교생 실습 때 경험이 너무 괴로워서였어요. 일단 아침 7시 반 출근, 저녁 5시 퇴근이었나? 그랬고 이 일정이 월, 화, 수, 목, 금이 매일 반복된다는 게 정말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미쳐버릴 것 같고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힘들어 하더라고요. 같이 교생 실습을 했던 친구들은 이 루틴의 삶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힘들었던 일은 보수적인 관료제 사회에 제가 상당히 끔찍하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자유롭지 못하다, 숨이 막힌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교생 실습은 저에게는 사실은 결말에 해당돼요. 제가 대학 4년 동안 진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관료제 조직 그리고 정시 출퇴근 요 두 가지 포인트가 합쳐지면 제가 항상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4학년 1학기 교생 실습에서 내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20년간 제가 매일 출퇴근하거나 조직사회에 속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사는 삶이 당연히 좋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았고 프리랜서로 사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정시에 출퇴근하고 조직사회 안에 속한다는 게 더 끔찍하다는 걸 너무 확실히 교생 실습할 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흔들림이 없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보통 일을 선택할 때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정말 싫어하고 정말 못하겠는 것,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도무지 못하겠는 것들 몇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훨씬 결정적인 도움이 됐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그런데 기본적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정말 내가 너무 열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남들은 괜찮은데 나는 미쳐가고 있는 저의 교생 실습 경험처럼 너무 애써도 간신히 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을 찾으면 일단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못하는 일을 하면 언젠가 잘하게 되긴 하는데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할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낭비가 돼요. 그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좋아하고 잘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또 싫은 게 선명해져야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선이 저의 교생 실습처럼 명확해집니다. 다음 스텝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간달까요? 싫어하는 일부터 제껴야 좋아하는 일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선명하게 커집니다. 싫어하고 못 견디는 일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죠. 남들은 다 멀쩡하게 잘 하는데 정말 나만 못 견디겠는 일을 찾는 게 좋아하는 일 찾는 것보다 훨씬 쉽고 선명하게 나라는 사람을 파악하기도 좋습니다. 파악이 선명해지는 만큼 당연히 맞는 일을 찾는 게 쉬워지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왜 싫어하는 일 찾기가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참고 하면서 삽니다. 이유는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또는 내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그런데요, 싫어하는 일 잘 못하는 일을 하고 살면요, 당연히 잘 못하니까 돈을 많이 못 벌고요,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하지 않고요, 잘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두려워서 잘 못하고 싫어하는 일인데 돈을 벌려고 계속 하고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자유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해야만 할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싫어하는 일, 잘 못하는 일, 견딜 수 없는 일을 벗어날 때마다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점점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겠죠. 저도 돈을 벌어야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 뭐지? 라고 리스트를 적어볼 때마다 어느 길로 가야 내가 더 불행해지지 않을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지 방향을 찾아가기가 쉬웠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찾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싫어하고 잘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을 용기. 내가 이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는 걸 믿고 나에게 응원해주는 용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못해, 나는 싫어,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필요하죠. 대부분은 이 용기를 낼 수 없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정말 손바닥만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원래 힘든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죠. 이렇게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낸 사람에게 우리는 두 가지 모순된 반응을 동시에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멋있다, 자유로워 보인다, 부럽다.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개성을 잘 알고 드러내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무모하다. 왜 혼자 튀려고 그러냐? 대책이 없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어떻게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이라고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다들 참고 사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튀어? 저도 이 두 가지 말을 계속 들어왔고요. 저 자신에게도 이 두 가지 말을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용기를 냈고요. 그 결과 점점 더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 물을 주실 건가요? 물 주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도 점점 생길 겁니다. 부디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용기를 내는 것으로 보다 나답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저의 다음 경험담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